네, 김동섭의 인사이트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시장 공감대의 하이라이트, 여기서의 시장 방향성. 오늘 지금 10시 30분 현재 오늘 저점인데요. 여기서의 파악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의 이 저점이 거의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저점이죠. 그렇죠. 주간으로 저점인데요. 예.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내리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270 코스피 200 기준 270 전후가 에브리바디 해피 뭐 그런 자리였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저께 270 언저리에서 올라왔고요. 오늘 268.73인데 여기서 기관이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 260까지도 볼 수 있죠. 물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외국인이 이기게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피곤한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 이 연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저께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는 없었으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그 2년물, 3년물, 5년물과 역전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죠. 그런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미 연준 내에서 이제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발언이 나옵니다. 존 윌리엄스라고 뉴욕 연은 총재인데 넘버 3입니다. 넘버 3 연준 내에서.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발언을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는데 저는 이제 그가 왜 발언했나에 대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생각인 겁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과 또 하나는 그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 아래 뭐 이 표현 쓰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과도한 어떤 심리에 대한 경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연준 내에서 싸움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그 연준 부의장이 이 중립금리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어요.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3일 날 이 중립금리 약은 멀다 이 표현을 쓰다가 갑자기 막 20일 지난 다음에 중립금리 아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연준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존 윌리엄스 이 사람은 지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 재미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금리 중단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연준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총체적인 결론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연준 의원들끼리 막 올린다, 내린다, 뭐 이 얘기를 하거나 동별한다 이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연준 의장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인데 지금은 연준 의장이 먼저 중립 금리 아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시장이 금리 인상이 잠깐 중단되나 더디나 뭐 이런 생각보다 갑자기 그 부의장도 아닌 넘버 3가 금리 인상 지속 이 발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연준 내부에서 상당한 그 논쟁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가 연준을 흔드는 것이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과거 사례를 물론 이번에 뭐 제롬 파월의 과거 사례를 흔들긴 했지만 연준은 한번 점도표 정해지면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시장의 기대치에 대한 제롬 파월의 발언 그것이 연준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대로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더 맞죠. 점도표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하는 게 나중에라도 그렇게 안 가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미국장이 쉬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그 선물하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는 이 일본 기술적으로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어요. 그 혹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을 다 알 수 없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제가 사는 것까지 다 알게 되죠. 또 저는 제 40대까지 산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압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은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엉뚱한 새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 밖에서 볼 때는 아 저게 길이야. 근데 숲속 들어가면 엉뚱한 길로 다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저는 여기를 못 간다고 봤거든요. 이게 가는 경우가 정말 없다. 뭐 종목종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아마 방송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어떤 분들은 아 틀렸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주식시장을 한 14년 정도 시황을 하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지수가 가지 말할 길을 가게 되면 대가가 무지하게 컸다. 이게 과거 사례였습니다. 거의 그거는 열에 10번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한 방에 떨어졌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바람에 또 저쪽까지 가야 됩니다. 이 후행 스팬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봉을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후행 스팬 두 번째 뚫립니다. 그래서 뚫린 데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다시 뚫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못 파는 사람이 바닥 올려서 털었다.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받아서 두 번째에서 받아가지고 올려서 털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받아서 올릴까요? 확률적으로 여기서도 뚫릴 걸 받아서 올려서 털었고 다시 뚫리길래 아닌가? 그러고 다시 받아 올려서 털었는데 세 번째 뚫린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60주선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거는 정말 좋게 보입니다. 이평으로는. 근데 일목으로는 일봉에서 한 번 더 뚫려버리면 주봉으로 완전히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면은 대책이 안 서죠. 뭐 여기서 지지될까에 대한 부분.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가장이. 왜냐하면 이때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었죠? 아 중국가 무역 협상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결했죠? 근데 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 뭐 엉뚱한 내용으로 아주 금액만 컸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뭐 없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루머에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 그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유예되는 입장에서 이전에 과세도 일단 유예시킬게 뭐 이랬으면은 이게 대형 호재였을 텐데 과세하는 건 가고 혹시 모르니까 이 이후에 하는 것만 유예할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매일 오늘 밤이라 좀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이 왜 올라가는 부분에서 멈출 건지에 대한 오늘 밤. 추가 하락에 대한 나타날 건지 안 할 건지 오늘 밤.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 원달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 참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원달러. 저는 사실 이 원달러를 거의 10몇 년을 봤는데요. NDP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역외 환율에서 거래된 가격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로 하지 10원을 갭을 두고 움직이는 건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이틀. 그다음에 8원 차이까지 해서 3원, 3일을 봤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원달러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깨졌나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후행스팬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게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방송을 했어요. 후행스팬 요렇게 해서 요렇게 뚫을 거라는 얘기를 아마 첫 번째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바짝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한 그 당시의 방법대로 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 2평으로 보면 이게 깨졌나 보면 지금 전혀 안 깨졌습니다. 20주선이나 60주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5주선은 그대로 있고요. 캔들은 60주선 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달러가 일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 조정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안 되죠. 자, 아까 앞에서 그런 말 했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 인위적인 것도 잘못된 길이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깨져서 이 정도까지 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깨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원달러가 또 한 번 시장의 요주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어저께 2100. 제가 이거 아니다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벌써 깨졌습니다. 2100. 어저께 2100하고 코스피 700 지지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저점에서부터 올라와서 눌리는 건데 왜 걱정을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왜 아직 매수 시그널도 못 주고 그냥 관망적인 발언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좀 수급이 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 베이스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경기에 대한 이 투자가나 아니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평이해야 됩니다. 평이할 때 수급이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평이한 수준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계산을 먼저 하고 수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좋아지게 봤어도 제가 100% 믿지 않은 이유는 아직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관망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란스러운 오늘 오전 시장에서 이제 오전 시장도 마무리가 되고 그 흐름을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잘 봤습니다. 좋은 점심 시간 되시고요. 오후까지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희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